자, 반갑습니다. 할타 하슈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할타님께서 프리스타일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겠다고 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할타님 오늘은 또 어떤 꿀팁들 전달해 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전세 계약입니다. 네. 전세 계약. 이번 컨텐츠는 전세를 내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집주인분들 또는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임차인인데 이분들 둘 다 꼭 좀 시청해서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런 강력한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자꾸 헷갈리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죠.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법이니까 또.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걸 헷갈려해서 정말 야 그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례도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는 유튜브에서 전 국민이 전 국민 너무 좀 심했다. 5,200만 대한민국 좀 심했다. 우리 부산 시민 네. 부산 시민도 좀 심했다. 우리 구독자님들 1,300명만이라도 아시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첫 번째, 제일 착각하는 거. 집을 빨리 팔고 싶어. 당장 집을 팔고 싶은데 지금 너무 안 좋아. 맞아요. 지금 팔기에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도 전세 주고 1년 뒤에 팔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1년 단기로 전세 좀 구해달라.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서 뭐 단기인데 그렇게 해서 물량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이버 뭐 검색하다 보면 단기 임대 조건임 해가지고 그럼 매물도 막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부동산에 모여서 우리 1년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 쓰고 특이하게도 이거는 1년 계약인 1년 뒤에 집주인은 집을 매도할 계획인 그런 특약을 다 적는데 네. 6년을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대 어. 6년까지 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6년이냐? 1년밖에 계약 안 했는데 특약으로도 적었는데 서로 합의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강력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법.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이 강행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예, 법원에서도 판례도 그렇고 그동안 소송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판례가 많아요. 이 강행 규정에 반하는 거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년으로 해도 법은 일단은 2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어. 임차인이 1년으로 오케이 했다고 해도 네. 1년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 내 못 나가겠어. 그러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그거를 보호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2년이 됩니다. 자, 2년이 지났어. 이 임차인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 네. 더 살아야 되겠어. 계약 경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하면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특약으로 이거 안 된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4년을 줘야 돼. 근데 서두에 제가 6년 줘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조심해야 될 게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를 3억에 내가 계약을 했다. 3억에 계약을 했는데 끝났어. 계약 기간이 이제 거의 만료가 됐어. 그래서 임차인이 또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어떻게 할 거냐? 2년 내 다시 2년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가 뭐 얼마인데 네. 얼마로 다시 계약하자 할 수도 재계약. 있거든요. 다시 계약을 하자. 그러면 3억인데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하자. 또는 4억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 해서 바뀐 전세금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다. 네. 그럼 이게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뒤에 내 계약 개인 청구권 쓰겠다 하면 써줘야 돼요. 그러면 6년까지도 살 수 있다. 이거를 모르면 나는 1년만 주고 팔려고 했는데 꼬이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임차인 만나가지고 법으로 무장된 임차인 뭐 변호사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말리면 꼼짝없이 6년도 줘야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 네. 촬영이 끝났는데 편집 중에 중요한 걸 빠뜨려서 추가 촬영을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이제 2년이 지나면 2년 뒤에 뭐 계약행위 청구권을 쓰겠다.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 해서 그러면 2년 더 살아라. 2년을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항상 주의하실 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이다 하는 걸 상호간에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뭐 문자나 뭐 제일 좋은 거는 내용 증명이나 이런 서류를 남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안 그러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또 2년이 지나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2년 연장한 거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가 빠져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게 계약서, 부동산에 모여서 서로 합의를 해서 특약도 적고 계약기간도 그렇게 하고 다 했는데 소용이 없다는 게 무효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진짜냐 하는데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또 우리 채널은 또 좋은 게 쉽게 말한다는 뭐 그런 칭찬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쉽게 말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가 세입자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호를 하는 건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특약으로 2년 밑으로 정한다 하면 법이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뭐 합의를 했다 해도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 위주로 보호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2년은 보장해 준다. 그리고 2년 뒤에 계약갱신권 쓰겠다 하면은 무조건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는 2년 주고 집을 진짜 팔고 싶은데 전세 한 바퀴만 돌리고 비과세 받고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죠. 방법. 집을 비우면 됩니다. 그렇죠. 전세 안 주면 돼요. 네. 집 비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더 주는 겁니다. 그런 돈 많은 집주인들은 야, 계약갱신권 싫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집 비워버립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전세 받아서 잔금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2년 있다가 집을 팔 수 있냐. 네. 합법적인 방법, 꼼수 방법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뭐 꼼수 방법까지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네. 합법적으로 방법은 세를 끼고 팔아야죠. 그렇죠. 세 끼고 전세 얼마 안고 팔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파냐? 실거주할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투자자들이 만약에 세 끼고 샀다 그럼 이 사람들 계속 그 전세를 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세입자도 계약갱신권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세 끼고 미리 사놨다가 입주하겠다 하시는 분한테 팔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새 집주인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약갱신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등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 단순히 매매했다. 네. 내 나중에 전세 만기 때 내 잔금 치고 바로 입주하니까 세입자 나가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등기까지 다 완료를 해야 돼요. 등기까지 완료하고 네. 3개월 전에 내가 잔금 다 치고 등기까지 받아와서 세입자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것도 문서로 알려야 돼요. 명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입주할 예정이니까 계약갱신권 당신은 못 쓴다. 명확하게 알려야 돼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팔면 됩니다. 근데 사실 새 끼고 파는 건 힘들어요. 맞아요. 본인이 살면서 이제 파는 거는 팔 수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실거주 할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집 보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집을 보러 가. 내가 집주인이다. 내가 살고 있다 하면 깨끗하게 치우거든요. 그렇죠. 예, 집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뭐 러브하우스급으로 막 쫙.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완전 청소도 하고. 누가 봐도 이거 티였구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집 보러 오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전화 와서 네. 언제 집 보러 가겠습니다 하면 그 전에 대청소를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 치워야 되는데. 집은 엄청 깨끗한데. 누가 봐도 치운 집인데. 네. 진짜 하슈마님은 그냥 깨알 같은 개였네. 지저분한 집이랑 깨끗한 집이랑 똑같은 집인데도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더 넓어 보이고 정리하고 깨끗하면 집이 더 넓어 보이고 집 많고 지저분하고 하면 집이 되게 좁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오전에만 해가 들어와 오후에 해가 안 들어와 그러면 오전에 오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오후에는 집들이. 오후에는 우리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무조건 오전에 온다 해서 햇빛 착 들어올 때 후광 촥. 그때 집 보러 온다 막 이래 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 집 깨끗이 치우겠습니까? 아이고. 집 보러 온다고 집을 깨끗하게 치우겠습니까? 햇빛 들어오는 시간대 골라주겠습니까? 아이고 퇴근하고 밤에 오라지. 심지어는 못 오게 합니다. 아, 네 바쁘니까 오지 마십시오. 주말에만 오십시오. 뭐 일요일에만 오십시오. 평일에는 절대 안 됩니다. 또는 주말에 우리 집에 식구들 다 있어서 오는 거 부담스럽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 온나. 뭐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래서 힘듭니다. 새끼고 파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새끼고 파는 사람들은 보통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파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특약은 소용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약에 2년 뒤 매도 예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거에 상호 동의한다. 이렇게 적어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나 2년 뒤 집 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십시오. 동의하면 내 전세 주겠다. 하면 세입자가 우리 2년 뒤에 그냥 나갈 거기 때문에 동의하겠다 해서 또 특이하게 적어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안 하는 거에 동의한다. 막 특이하게 적어놓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것도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적어놔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법으로 보면 특약으로 했는데 이 임차인이 정말로 원했다, 협조를 했다, 그거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주고 집을 나가면 이사비로 200만 원 주겠다. 뭐 그런 거를 네. 적어놔. 네. 그러면 임차인도 200만 원 주면 저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오케이입니다. 그런 거를 깨알같이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까지 다 적어 놓으면 판사가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마음 바뀌어가 네. 계약갱신 청구권 하겠다 했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좀 다툼이 생겨도 판사님이 이거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이 인센티브를 임차인이 오케이 했을 정도로 상호 진짜로 합의된 거다 판단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그렇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하는 날 증거를 또 다 수집해야 돼요. 뭐 녹취를 한다든지 네. 서면으로. 근데 진짜 이거 합의했다라는 걸 챙겨 놓든지 네. 증거를 다 해서 갖춰 놓으면 2년 뒤에 나갈 수도 있다. 법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 다퉈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힘들다는 거. 네. 법이 그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거. 맞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도 난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오래 살고 싶다 했을 때 2년 뒤에 집주인한테 내 전세금 올려드릴 테니까 계약서 다시 쓰자 하면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한 말씀 거들자면 예. 제가 처음에 부동산 일할 때 저도 굉장히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손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계약서 적을 때는 아니지만 법 조문상에 보면 항상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누는데 꼭 임대인이 갑이에요. 임차인이 을이고 예. 말 이름 그대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임대차 보호법이 을을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을 그렇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예. 그러니까 애매하면 예. 그냥 무조건 임차인을 위한 쪽이 거의 우선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해라고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게 조금 그거를 어느 정도 기본 상식으로 베이스로 잡고 법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 그렇습니다. 예. 생각됩니다. 예. 하주마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이요? 저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보다 더 재밌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했어. 하주마님도 잘 아시니까, 네. 제가 항상 좀 같이 유튜브 하는데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 고수, 막 이런 걸로 나가고 있고, 하주마님은 부린니 컨셉으로 나가라. 네. 이래 하는데, 계속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뭐가 자꾸 예. 꼬이고 있어요. 그 스텝이 나도 예, 좀 미안한데 그래도 각자 잘 아는 거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하면 또 시너지가 또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더 좋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자, 전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우리가 이제 25년도에 공약한 대로 뭐 알려줄 거리, 정보거리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다 이런 컨텐츠 많이 하겠다 했는데 계속 많이 할 테니까 구독 우리 또 다다이대 영업 시작했잖아. 그렇죠. 예, 구독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깨알같이 준비했던 할타님의 프리스타일 노하우 시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가 번뜩하고 떠오르는 주제 있으면은 이렇게 카메라 켜서 알차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할타 하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